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리와 영만리를 잇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익산 문화도시 공공협의체가 발족돼 공식 활동에 나섰습니다. 협의체는 지역의 문화 관련 기관 단체들이 주체가 돼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등 법정 문화도시 지정받기에 견인차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익산시가 공식 브리핑을 갖고 홍주원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치마을 주민들은 인권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익산시가 불법이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금강하류에서 형성된 녹조에서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독성이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미국 기준치의 118배까지 나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1일째 4자릿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망자는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82명입니다. 국내 발생 1,829명, 해외 유입 53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4만 3,31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어 2,237명입니다. 하루 사망자가 2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22명 이후 7개월 만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5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0명을 비롯해 군산 6명, 익산 2명과 완주 5명, 진안 1명, 부안 9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과 전주 시설 관련 감염이 주를 이뤘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411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8을 기록했습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리와 영만리를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익산시는 국대도 건설이 기업 유치와 물류 경쟁력 확보를 가져다 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익산시는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에서 영만 국도 확충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과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입주에 따른 물류 수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국대도 신설 추진에 파란불이 켜진 겁니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우리시 오산면에 위치한 국도 21호선에서 국도 23호선까지 약 7km 구간의 간선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신지에서 영만도로는 황등에서 오산도로와 발주가 예정돼 있는 서수에서 평장도로 등과 이어집니다. 신지에서 영만국도가 완공됨에 따라 예상되는 하루 교통량은 14,500여 대. 이들 도로가 3기에서 연무 IC 산단 진입도로와 현재 개설 중인 서부 내륙 고속도로와 이어지면 익산의 교통 요충지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익산역과 새만금을 잇는 연계도로망이 확충돼 물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균형 발전과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통 여건 변화로 익산의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익산시 민선 7기의 핵심 공약인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제3차 국가계획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됩니다. KTX 익산역 복합 환승센터 구축에는 2,5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국립 새만금 수목원 조성공사가 유찰되면서 준공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을 마감한 결과 DL-ENC 컨소시엄 한 곳만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DLENC는 지분 50%로 대표 주관을 맡고 도내 건설사도 지분에 참여했지만 경쟁 성립에 실패하면서 유찰 처리됐습니다. 산림청은 이번 입찰이 이뤄질 경우 오는 12월 기술 제안서를 받아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인 군산 CC 지분 매각이 유찰되면서 개별 협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군산 CC 지분 50% 매각 주관사인 이촌회계법인과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어제 입찰을 진행해 최종 유찰됐습니다. 이번 유찰은 인수 희망자들이 제시한 가격이 낮아 매도자가 유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는 개별 협상을 통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9%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도내 출생아 수는 지난해 8,200명으로 전년 대비 800명이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91명이며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4.5명입니다. 이번 출생아 수 집계는 지난 1970년 출생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말 법정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된 익산시가 올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익산 왕도미래유산센터에서 각 센터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익산 문화도시 공공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앞으로 시와 협력하며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왕도 미래유산센터 26일 익산의 농촌, 청년, 도시재생, 다문화, 도심재생 등 각계 분야 기관장이 모여 익산 문화도시 공공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공공협의체에는 문화도시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농촌활력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익산 청년센터 등 10개의 센터가 참여해 공동으로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틀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협의체는 익산에 있는 지역 활동가들, 특히 그 시민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다문화 활동이랄까 또는 청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법정 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이자는 그런 의미로 결성이 됩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익산 문화생태계 방향과 문화도시 공공협의체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한 각 센터들의 역할과 사업의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농촌활력지원센터는 농촌마을의 문화적 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2세대들에 대한 문화 공동체 사업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고, 익산 청년센터는 청년 문화거리 조성으로 문화공간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공동체 사업으로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 아동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협의체가 한 10개 정도 지금 협약을 할 예정이거든요. 여지껏은 우리 한국 문화나 이런 그 역사와 전통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부모라고 하면 어머니이겠죠. 어머님 나라에 대한 문화도 같이 함께. 문화도시 공공협의체가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동가로 구성된 만큼 적극적인 소통과 연대로 연말 문화도시 선정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도내 가맹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결제액은 3조 4,6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감소했고 전국적으로는 9% 늘어난 수치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여파로 숙박과 음식은 12% 줄었습니다. 도내 기업과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면접비 최대 9만 원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우수 인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취업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접비는 교통비와 식비 등 1인당 3만 원 범위에서 연간 3회까지 최대 9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은 도내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전라북도가 농가를 돕기 위한 온라인 쇼핑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전북 농산물 전용 쇼핑몰인 거시기장터에 입점한 200여 농가의 농산물에 대해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해 추석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근 익산시가 공식 브리핑을 갖고 홍주원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었죠. 도치마을 주민들은 이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익산시가 불법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치마을 주민들이 26일부터 익산시의 행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지난 17일 익산시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홍주원 시설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인권위원회가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을 했다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차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를 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무도 못 하시더라고요. 도치마을 주민들은 중증 장애인 시설 이전을 추진하면서 익산시의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규탄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단지 행정 절차상에 너희가 행정상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네가 절차나 과정이 잘못됐으니 그걸 명확하게 다시 바로 잡아라. 이에 대해 익산시는 인권위원회 의견과 기존 사례가 판단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기에 앞서 광주 인권사무소에 유선으로 문의를 했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면 회신은 지난 20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면 회신에는 두 가지 사례가 포함됐는데 서울 동대문구 발달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 반대 행위와 강원도 양양군 장애인 휴양시설 건립 반대입니다. 일단 첫째는 유선으로 했고 두 번째는 직접 광주 인권사무소에 찾아가서 문의를 드린 사항이에요. 이분들도 내용으로 보아 장애인 차별 행위를 볼 수도 있겠다. 그러니 다른 타시군구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거는 그렇게 해서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광주 인권사무소는 익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장애인 시설 이전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모든 사건의 처리와 입장에 대한 대외적 의견 표명은 소관위원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며 질의 사안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도치마을 주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자신들을 상대로 불법을 거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관에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라고 그쪽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마치 인권위에서 저희가 하는 집회가 불법 집회다라고 확정을 짓고 불출입 요청까지 그 행위를 다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것은 정확히 직권남용인 거죠. 홍주원 시설 이전 반대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익산시가 공식 브리핑에서 불법이라고 공식적으로 거론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춘포면에 있는 고물상에서 굴삭기가 작업 도중에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5분쯤 춘포면 고물상에서 작업을 하던 굴삭기가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27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익산경찰서가 경미범죄 3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범죄 대상자 3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대상 사건은 즉결 심판 사건 3건이었으며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한빛 원전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한빛 원자력 발전소 1호기 비상 상황을 가상한 지역 방사능 방제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은 방사능 방제 행동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주민 보호 조치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훈련을 통해 원전 비상 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방사능 재난대책계획의 실효성 검토와 방제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과 익산을 잇는 금강 물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환경단체가 최근 금강 하류의 강물을 분석한 결과 녹조에서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무려 100배나 강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건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미국 기준치의 118배까지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금강 하구뚝의 숨은 개방이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보름 전 금강 하구뚝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하구뚝의 안쪽과 바깥쪽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물이 고여있는 안쪽은 배가 지나갈 때마다 걸쭉한 녹색 페인트가 출렁입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마치 녹차가루를 뿌린 듯 온통 진녹색인데 손으로 물을 떠보면 색깔이 더욱 선명합니다. 물속도 부유물이 뒤섞인 수면도 짙은 녹조로 뒤덮여 물고기가 살기 힘듭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말부터 한 달가량 금강하류 5개 지점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3개 지점에서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웅포대교 인근의 어부베터 선착장은 리터당 2362ppb로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 환경청은 마이크로시스틴의 먹는 물 기준 하루 허용치를 1ppb로 정하고 있고 20ppb 이상이면 물과 접촉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독성이 알려진 지가 그렇게 오래된 물질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많은지 알려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은 동물의 간, 특히 간에 아주 치명적으로 간을 손상시키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금강에서는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118배의 녹조 독성이 나온 겁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독성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기준치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녹조물이 군산과 익산의 농수로를 거쳐 고스란히 농경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이 물을 그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독성물질이 남아있어 인체에 해롭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발효균이 되고 꽃도 잘 안 피고 이렇게 더욱더 문제가 이 농작물에 들어간 마이크로시스템이 분해가 잘 안 돼요. 결국 이 농작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럼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환경단체는 금강 하구뚝을 열어 고인물을 바다로 흐르게 해야 녹조 현상이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조는 강에 여러 가지 이제 유기 퇴적물들이 쌓이면서 유기물들이 많아지면서 이것을 분해하고 이런 데서 많은 미생물들이 자라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선은 기존에 쌓여있던 그런 유기 퇴적물들을 좀 배출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강물이 바닥에서 7m가 넘으면 수문을 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막아놓고 있는 상황. 수문 바깥쪽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바닷물이 유입되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수문을 닫고 있습니다.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저수지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저희가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제 수위가 이렇게 높지 않고 평일 같은 때는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후변화와 용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금강. 지금이라도 수문 개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전국 합계 출산율에 따르면 군산시의 합계 출산율은 0.954로 전국 0.837과 전북 0.909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결혼 및 출산이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군산의 출산율은 둔화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추석 명절 승차권이 지난해 설과 동일하게 100%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접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22일까지 운행하는 KTX, I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를 사전에 예매할 수 있습니다.
승차권은 한 명이 편도 4장, 왕복 8장까지 구매할 수 있고 전화 예매는 1인당 편도 3장, 왕복 6장으로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이 디지털 농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대학 6곳과 협력합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원광대와 군산대, 전북대 등 도내대학 6곳과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농업 분야 인재 양성과 데이터 수집 등에 협력하게 됩니다. 특히 농업기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디지털 농업 활성화에 나서게 됩니다. 군산시의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지난 2017년 21대, 2018년 35대, 2019년 44대, 지난해에는 65대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관리기와 콩 탈곡기 등 자주 사용하는 12종의 농기계를 구입가의 1%, 최대 3만 원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농기계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고 농작업 이후 회수해주고 있어 귀농인과 고령농, 영세농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범행으로 불구속 조사를 받던 40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26일 4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전주시 평화동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범행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는 전주시가 27일부터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대해 지원 대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부터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영업시간 단축으로 폐업에 몰렸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임대료, 대출이자 등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활용한 긴급구조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AI 신고 시스템은 지역민의 사투리와 억양이 담긴 데이터를 학습해 신고자의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사투리 억양이 강해도 지명, 건물명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AI 신고 시스템의 정확도는 85%입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추가 입력으로 신고 시스템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가을무와 배추, 대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 신청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가을무와 배추, 대파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농가는 10,0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하는 중소농으로 가을 배추와 무는 고창과 부안 지역은 제외되고 대파는 익산 등 14개 시군이 모두 해당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양파와 마늘, 생강, 건고추, 노지감자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최저가격 보장제 지원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익산시가 문화예술 직업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AI 원정대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AI 원정대는 전문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실시간 공연 연출을 경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대전 온라인 박람회가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100여 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쿠팡과 우체국 쇼핑 기획전을 비롯해 라이브 커머스,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익산역 광장에는 식품대전 홍보 부스가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홍보 매장 개장에 맞춰 내일은 우수 식품기업 4곳의 제품이 최대 30%까지 할인돼 판매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삼성동 서강교회가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식사 해결을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 80인분을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농업인의 편익 증진을 위해 배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군산 흥남동 지역협의체가 정담 순대를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8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